그날 밤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강지훈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IT 프로젝트의 새로운 디자인안을 검토하는 중이었죠. 하루 종일 회의와 미팅으로 피곤한 몸이었지만 마감이 코앞이라 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아내 박수진은 이미 침실로 들어가 잠든 지 한참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노트북 오른쪽 아래에 인스타그램 알림이 울렸어요. 지훈이는 습관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확인했어요. 수진이가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사진 속 수진이는 대학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감싸고 미소는 지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로 어울린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독신으로 지낼게요. 새로운 챕터. 지훈이는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고 숨이 가빠졌어요. 5년 동안 함께한 부부였는데 이런 공개적인 글이라니. 그는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수진아, 행운을 빕니다. 네가 원하는 걸 꼭 찾았으면 좋겠네. 그리고는 바로 자신의 계정으로 들어가 상태를 업데이트했어요. 사진은 최근에 찍은 혼자 있는 셀카였고 글은 이렇게 썼어요. 독신이고 인생 즐기고 있어. 자유 수진이의 이름을 태그하면서 올렸죠.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수진이 쪽에서 반응이 왔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게시물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지훈이는 그걸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문을 열고 침실로 걸어갔어요. 침실불은 아직 켜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을 세게 덮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지훈아, 그건 그냥 문학 관련 영감을 주는 인용글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올린 거야. 삭제했어. 목소리가 날카로웠고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지훈이는 침대 옆에 서서 아내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여전히 노트북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실수로 공개 게시물로. 그리고 그 캡션은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이야. 내가 요즘 강의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정리하다가 잘못 눌렀을 뿐이야. 오해하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지만 바로 다시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지훈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쌓여온 의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수진이가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 집에 오면 바로 샤워를 하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것들. 지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속이 쓰렸어요. 알았어. 그럼 쉬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다시 돌아갔어요. 노트북을 닫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디자인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 속에 수진이의 그 게시물이 계속 아른거렸어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어요. 수진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도 지훈이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출근길에 차 안에서 어제 일을 곱씹었어요. 아내가 왜 그런 글을 올렸을까? 정말 실수였을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후로도 수진이의 행동은 이상했어요.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다고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휴대폰은 항상 잠금 화면을 켜놓고 메시지가 오면 빠르게 확인한 후 지웠어요. 지훈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바빴기도 했지만 물어보면 싸움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먼저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의 가방에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평소와 다른 남자 향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훈이는 그 냄새를 맡고 순간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오늘도 늦어서 미안해. 학과 회의가 길었어. 라고 말하면서 바로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다시 한번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수진이의 계정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최근 게시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결혼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이가 평소처럼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차를 몰고 나가자마자 지훈이는 거실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파트가 조용해지자 그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그는 의자에 앉아 뚜껑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타났어요.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어요. 비밀번호는 어렵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김소월의 시 제목과 그들이 처음 만난 해를 조합한 거였으니까요. 진달래꽃 2020. 엔터를 누르자마자 바탕화면이 풀렸어요. 지훈이는 숨을 죽이고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그는 수진이가 늘 숨겨두는 폴더를 알고 있었어요. 강의자료, 백업이라고 이름 붙인 그 폴더를 더블 클릭했어요. 폴더 안에는 또 다른 숨겨진 하위 폴더가 있었어요. 이름은 임시. 지훈이는 그걸 열었어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수십 개의 스크린샷 파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모두 카카오톡 대화창이었어요. 상대방 이름은 민준이라고 저장돼 있었어요. 지훈이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대화는 석 달 전부터 시작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와 수업 관련 질문이었지만 날짜가 지나갈수록 점점 달라졌어요. 민준 교수님, 오늘도 너무 예쁘세요. 강의 끝나고 커피 한 잔 어때요? 수진 학생이 교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민준, 그런데 진짜예요. 교수님 보면 심장이 막 뛰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수진이의 답장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 집에 가면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랑 있는 기분이야. 대화도 없고 만져주지도 않고. 민준, 그럼 제가 만져드릴까요? 교수님 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상상만 해도. 지훈이는 스크롤을 내리면서 손이 떨렸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민준에게 보낸 셀카들이었죠. 그녀가 지훈이가 기념일에 선물한 고급 레이스 란제리를 입고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슴 라인이 드러나고 허벅지가 살짝 보이는 각. 민준은 그 사진 아래에 하트 이모티콘을 잔뜩 붙여놓았어요. 또 다른 대화창에서 수진이는 최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진, 최 교수님, 요즘 정말 힘들어요. 지훈이는 매일 늦게까지 일만 하고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아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학교에 민준이라는 학생이 그 애가 저를 진짜 여자로 만들어줘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것 같아요. 최 교수의 답장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어요. 최수진 씨, 조심해요. 그 학생은 아직 애송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행복하다면 응원할게요. 대신 나한테는 다 말해줘요. 궁금하니까. 지훈이는 그 메일을 읽고 나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더 많은 파일을 열었어요. 민준이 수진이에게 보낸 사진도 있었어요. 검은색 스포츠카 운전석에서 셀카를 찍은 모습, 근육이 드러나는 팔과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밤에 주고받은 메시지. 민준, 오늘 밤에 또 볼까요? 교수님 집 근처 호텔로 갈게요. 수진, 지훈이가 늦게 온다고 했어. 집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지훈이는 노트북을 덮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아파트 단지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모든 스크린샷을 하나씩 저장했어요. USB에 복사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수진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지훈이는 노트북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그 파일들을 열어보며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같이 밥 먹자. 답장은 한참 뒤에 왔어요. 수진 미안. 오늘 학과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먼저 먹어. 지훈이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아파트 문을 나섰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날 저녁 지훈이는 혼자 소파에 앉아서 수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머릿속에는 민준이라는 이름과 수진이가 란제리를 입은 사진이 계속 맴돌았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이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훈이를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바로 미소를 지었어요. 일찍 왔네. 지훈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수진이의 눈이 그 USB로 향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날 밤 지훈이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USB를 쥔 손이 아릴 정도로 세게 움켜쥐고 있었지만 아침이 되자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집에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가 출근하고 나서 지훈이는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그리고 바로 차를 몰고 서울대 캠퍼스로 향했어요. 오후 늦은 시간 캠퍼스 주차장은 한산했어요.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훈이는 멀리서 수진이의 강의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나온 수진이가 보였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건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 남자 민준이었어요. 두 사람은 사람들 눈을 피해 차 뒤쪽으로 갔어요. 지훈이는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다가갔어요. 수진이가 먼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서로를 끌어당겨 깊게 키스했어요. 민준의 손이 수진이의 허리를 감싸고 수진이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그 장면을 지훈이는 멀리서 사진으로 담았어요.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여러 장을 찍었어요. 입술이 포개지는 순간 수진이의 눈이 감기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혔어요. 지훈이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캠퍼스 학생 명단을 통해 민준의 주소를 이미 알아둔 상태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지훈이는 그곳으로 차를 몰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그는 준비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강력 접착제, 빨간 스프레이 페인트, 그리고 한 상자 콘돔. 주차장으로 내려가 민준의 스포츠카를 찾았어요. 번쩍이는 검은색 차체가 가로등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먼저 모든 문이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가득 부었어요. 액체가 스며들면서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후드 위에 빨간 스프레이로 크게 썼어요. 외도하는 놈. 글씨가 선명하게 번졌어요. 차 유리창 전체에 외도라는 단어를 여러 번 뿌렸어요. 마지막으로 콘돔을 한 움큼 꺼내 후드 위에 흩뿌렸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남겼어요. 교수님의 애완동물은 잘 보호해야지. 지훈이는 손에 묻은 페인트 냄새를 닦아내며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조금 후련했지만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는 차를 몰고 이태원으로 향했어요.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ITA원의 번화한 거리를 걷다 작은 바에 들어갔어요. 조명이 은은하고 음악이 낮게 흐르는 곳이었어요. 바카운터에 앉아 위스키를 한 잔 시켰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최 교수였어요. 그녀는 이미 술이 좀 오른 상태로 지훈이를 알아보고 웃었어요. 어머, 지훈 씨 아니에요. 수진이 남편. 지훈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교수는
잔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어요. 수진이 요즘 많이 바쁘죠. 학생들한테 인기 많아서. 아, 이건 비밀인데.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수진이가 학생이랑 가까워진 적이 있었죠. 그때도 꽤 시끄러웠어요. 당신이 모르고 있었나 봐요. 지훈이는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최 교수는 계속 말했어요. 민준이 그 애는 돈 많고 차도 좋고 수진이가 좋아할 만하죠. 그런데 조심해야 해요. 그 애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바구석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터졌어요. 민준의 친구들 몇 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한 녀석이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야, 민준이 오늘도 교수님하고 호텔 갔대. 사진 진짜 야해. 란제리 입은 거 보고 나도 심장 떨리던데. 여교수랑 잤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대. 나중에 보여준다고 했어. 지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천천히 그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친구들의 웃음이 멈췄어요. 지훈이의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어요. 그는 민준의 친구 중 한 명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해. 오늘 차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려주라고. 그 친구는 순간 주춤했지만 지훈이의 기세에 눌려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너 차. 주차장에 가봐. 누가 엄청난 짓을 했어. 빨간 글씨랑 콘돔이랑 빨리 가봐.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발을 나서면서 그는 주머니 속 USB를 다시 한번 만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거리의 네온사인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는 창문을 내리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수진이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다 끝내야지.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수진이가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들어서자 수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지훈아, 민준이 차가 누가 망가뜨렸대. 열쇠 구멍에 접착제 넣고 유리창에 빨간 글씨로 외도라고 써놓고 콘돔까지 뿌려놨대. 누가 이런 짓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USB와 프린트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는 소파 테이블 위에 그것들을 한꺼번에 내려놓았어요. 사진들, 카카오톡, 스크린샷,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이전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 기록까지. 수진이의 눈이 그 서류들로 향하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게 어떻게? 지훈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해. 다 알고 있어. 석 달 동안 민준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네가 보낸 란제리 사진, 최 교수한테 보낸 메일까지. 이전 학교에서도 학생이랑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수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미안해. 나 정말 외로웠어. 너는 매일 늦게까지 일만 하고 나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처럼. 민준이는 나를 진짜 여자로 만들어줬어. 처음으로 누군가 그렇게 뜨겁게 바라봐줘서. 지훈이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해. 끝내겠다고 말해. 스피커폰으로. 수진이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지훈이의 눈빛을 보고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어요. 스피커를 켜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교수님.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순간 민준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부드러운 톤이 사라지고 날카롭고 화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뭐, 갑자기 왜 이래? 너 지금 장난해. 내가 내 사진 다 가지고 있는데.
란제리 입은 거, 호텔에서 찍은 거 다 있어. 학교에 퍼뜨리고 싶어. 네, 남편한테도 보내줄까? 이전 학교에서도 그랬던 거 다 알려지면 너 어떻게 될 것 같? 교수 자리 날아가고 가족들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닐래?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훈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너 나한테 빠져 있었잖아. 이제 와서 버리려고. 꿈깨.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망가뜨릴 거야.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꿈꿔왔던 그 로맨틱한 감정이 사실은 얼마나 잔인한 함정이었는지. 민준은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엎드려 울었어요.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연민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 있었어요. 이제 네가 선택해.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정리할 건지.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일찍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수진이는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그는 곧장 대학으로 향했어요. 유 원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에게 미리 약속을 잡아둔 대로 들어갔어요. 유 원장은 책상 뒤에 앉아 엄격한 표정으로 지훈이를 맞았어요. 강지훈 씨라고 하셨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훈이는 가방에서 모든 증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진, 메시지 기록, 호텔 영수증, 이전 학교 사건 자료까지. 제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제 아내를 협박하고 있어요. 저는 아내를 보호하고 싶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 원장은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군요. 학교 규정에 따라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수 모두 조치가 있을 겁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원장실을 나왔어요. 이제 다음 단계였어요. 그는 캠퍼스 주차장에서 민준을 기다렸어요. 민준이 스포츠카 대신 다른 차를 타고 나타났을 때 지훈이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민준이 차에서 내리며 거만하게 말했어요. 너 뭐야? 어제 차에 그 짓 한 놈이 너지. 지훈이는 민준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유 원장이 이미 모든 자료를 받았어. 네가 수진이한테 보낸 사진, 협박 메시지까지다. 지금 당장 모든 사진 삭제하고 자퇴서 내고 서울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내 얼굴을 학생을 유혹한 포식자로 인터넷에 올릴 거야. 너희 부모님, 회사, 친구들 모두 다 보게.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그는 더 이상 거만하게 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짜? 유 원장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처리 중이야. 선택은 네가 해. 민준은 한참 동안 지훈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서울을 떠났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끊겼고 학교에는 자퇴서만 남겼어요. 지훈이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어요. 그는 문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늦게 지훈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이미 울다 지쳐서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학교에서 온 공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직무 정지 및 조사 착수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수진이는 지훈이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으로 그의 바지를 잡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학교에서 연락 왔어. 당분간 강의 못하게 됐어. 조사 들어간대. 잘못하면 교수직도 날아갈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 바보였어.
민준이랑 3달 동안 그냥 청춘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어. 로맨틱하고 뜨겁고 너한테서 못 받았던 관심을 받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다 헛된 꿈이었어. 우리 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었어. 제발 용서해줘. 지훈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예전처럼 단정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수진이가 힘없이 일어나자 지훈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지 말자. 호텔로 가자. 이 집은 너무 답답해.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어요. 수진이는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만 넣었고 지훈이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차를 타고 강남의 한 호텔로 이동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15층 객실에 들어서자 좁은 공간이 두 사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침대 하나와 소파,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 수진이를 마주 보았어요.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서 손을 꼭 모으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나는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하지 않을게. 그래도 아직은 우리 사이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희미한 기대가 스쳤어요. 우리 둘 다 심리 상담을 받자. 매주 같이 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데 지훈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한 번 더 나를 배신하면 그때는 끝이야. 내 경력만 부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끼는 모든 걸 다 부숴버릴 거야. 가족, 친구, 네가 꿈꿔온 모든 것. 그 점은 분명히 알아도 수진이는 몸을 떨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로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호텔 방불을 끄지 않고 마주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가끔 울음을 삼키며 지난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민준에게 빠지게 됐는지, 왜 지훈이와의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이제야 후회하는 마음을. 지훈이는 듣기만 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수진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우리 아직 사랑은 남아있는 거지? 지훈이는 한참 만에 대답했어요. 사랑은 아직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이 혼란을 정리하고 싶을 뿐이야. 천천히 가보자.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용서라는 단어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는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날카로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지훈이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텔 방의 희미한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 속에는 아직 많은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